오늘 또 사실 전공 분야이신 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제가 SF 또 영화 이쪽 분야에서 또 다 한가닥씩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좀 오늘은 영화 평론가 관점에서. 그런가요? 영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어떤 점을 재밌게 보았다. 혹은 뭐 1, 2편에 비해서 이번 편은 어땠다. 그런 거 있으실까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영화 자체가 독서실 에티켓에 대한 영화다. 네, 기본적으로 떠들면 죽인다. 네, 그러니까 독서실 에티켓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네, 우리가 독서실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많이 보셨죠? 어떻게 되는지.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얘네들이 약간 외계인처럼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외계인들은 약간 좀 층간소음 때문에 좀 환장한 그런 외계인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냥 보니까 영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쵸. 특히 저는 뭐가 많이 느꼈었냐면 1, 2편이 약간 좀 이렇게 공포물 위주의 좀 쫄깃함, 스릴, 약간 뭐 이런 짜릿함 이런 거 위주로 나왔다면 맞아요. 이번 편이 약간 좀 감동이 있는 맞아요. 좀 뭔가 교훈이 있고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해주는 되게 그런 느낌으로 확 잡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훅 파고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무슨 생각했냐면 저도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열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저 정도 되는 작가는 층간소음 때문에 열받는다 이런 정도의 생각에서 그치는데 이거를 쓴 이 할리우드의 작가는 자신이 층간소음 때문에 분노했던 것을 이런 정도의 작품으로 승화시키는구나. 근데 기준이 좀 높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뭐 나뭇잎 밟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기준이 높아가지고 네 어쨌든 영화 자체가 저는 이제 콰이트 플레이스의 그냥 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갖고 저는 1편과 2편은 너무 천재적인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특히 천재적이라고 그러니까 스릴러의 공식을 너무 잘 따르고 그 공식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게 짜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본 같으면 원래 어떤 청각, 소리를 듣는데 불편함이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1편, 2편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1편에서 그 가족이 살아남게 된 배경 자체가 어쩌면 이 가족이 그 소녀 때문에 수화를 전부 배웠습니다. 거기서 소리를 안 내고 다 의사소통할 수 있으니까 대화한 가족들은 이미 다 쓸려 나왔겠죠. 근데 그 가족은 수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거 자체가 그 가족만 살아있다는 환경을 만든 굉장히 기가 막힌 천재적 설정이죠. 맞아요. 그리고 가장 약자로 느꼈던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실 내가 소리를 낸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괴물의 타겟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소리를 내는 장비가 반대로 이제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약자가 전혀 약자가 아닌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번에 나온 이 첫째 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기존의 스릴러 공식을 너무 완벽하게 따른 천재적이던 그 전편들에 다르게 스릴러로서의 여러 공식을 전혀 따르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 약자라는 거는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 약자가 약자지만 나중에 이제 반전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제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그쵸. 그야말로 약자 중에서 약자. 맞아요. 항상 뭐 고통이 어떠냐 이런 거 물으면 대답해야 되는 그런 경우였는데 그쵸.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을 가장 냉철하게 볼 수 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인물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인공과 고양이를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로 이거 뭐 영화 속에서 벌써 이제 한 마리 등장했죠. 이 순간에 이럴 수 있습니다. 의사 막 야망했을 텐데. 이게 좀 괴물의 이 손톱 자국이 나 있는데. 오늘 이제 출연료에서 이건 좀 까는 걸로. 의자 가격 막.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릴러의 공식대로면은 이 주인공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 괴물과 연결이 돼서 이 암을 치료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얻거나 이게 너무 90년대식이야.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주인공이 너무 90년대식이야. 근데 이거를 딱 보면 이미 안 될 걸 알아요. 영화를 보면. 저 아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시작부터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을 좀 극대화하는 거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조차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죽어가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일까? 이거를 보여주니까 영화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좀
마음이 한 구석이 너무 아파. 저런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궤도님 마음 아프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그 영화 제가 좀 심금을 울리는. 또 별로 안 무서우셨죠? 저 짱 무서웠어요 진짜. 저는 사실 전 공포물 이런 것도 즐겨 보거든요. 무서우셨어요? 근데 전 겁이 많아가지고 사실 극장에서 잘 안 봐요 저는. 꿈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무서운 꿈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희 그 중간에 약간 이런 영화는 이런 공포물은 항상 특징이 뭐가 있냐면 중간에 약간 느슨해지는 부분에서도 관객들을 느슨하게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false scare라고 하죠. 사실은 무서울 게 아닌데도 괜히 깜짝 놀라게 하는 부분. 퍽 튀어나오는데 알고 보면 꿈이었다.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는 거. 그런 거 공포 영화에서 꼭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한번 나왔잖아요. 맞아요.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런 일이 벌어지면 잘 때 코 고는 사람 끝장이었구나. 자면서 누가 할 거예요 그거. 그럼요. 그리고 그 생각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잠깐 생각해 본 게 뭐 말이야 최대한 안 하고 뭐 걸음걸이야 조심해서 걷는다고 하지만 아니 좀 죄송합니다 좀 추잡한 이야기해서 방구 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사람이 과연 무한정 이거 과학적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제 방귀 소리라는 걸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방귀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엄밀히 말하면 방귀가 내는 그게 책임질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왜냐면 방귀가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그게 방귀 아닙니까? 방귀라는 거는 소리 내지 않아요. 엉덩이가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엉덩이가 부딪히는 것을 막으면 원천 차단이 가능해요. 마치 이런 거네요.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대가 소리를 내는 거다. 약간 이런 거군요. 이런 거죠. 공기는 말하지 않아요. 성대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죠? 방귀는 소리 내지 않아요. 엉덩이가 내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엉덩이에 일단 얇은 천을 껴놓습니다. 그럼 이미 통로가 개통이 돼 있는 거죠. 약간 막아놓는다. 네, 그러면은 사실상 요거는 그 엉덩이가 부딪히는 걸 막아줘요. 요거 한번 오늘 해보시겠어요? 아니 뭐 저는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작가님의 방귀 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해요. 그저 냄새로만 추측할 뿐. 여러분 우리 콰이어 플레이스라든 저런 외계인들 공격해 왔을 때 살아남기 위한 꿀팁, 생존 꿀팁을 얇은 천. 기본이에요. 그럼요. 준비해가지고. 영화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심의 기준이라든가 영화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그 꿀팁을 다들 활용했을 것이다. 다들 중간에 속닥속닥하면 속은 필담으로 뭐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규격화된. 규격화된 처음부터 준비해.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 내가 해보니까. 그럼요. 다 이게 기본이다. 아까 이 영화 좀 천재적인 영화다라는 말씀 이렇게 처음에 해주셨는데 저도 어떤 점에서 되게 천재적이다라고 느꼈냐면. 옛날에 이제 고전 영화 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런 스릴러, 이런 서스펜스 이런 영화 감독 중에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있지 않습니까?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화는 시각적인 자극이 굉장히 강한 매체이기 때문에 뭔가 말로 많이 설명을 해주지 말고 화면으로 하여튼 최대한 보여주는 걸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리를 좀 다친 사람이 나와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내가 다리를 왜 다쳤냐면 어저께 뭐 길 가다가 잘못해서 접질 넣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아파 죽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영화 연출로서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전달할 거라면 그 전날 장면부터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오도방정 떨면서 가다가 잘못해서 다리를 쿡 접질렀어. 그래서 아파해가지고 쩔뚝쩔뚝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쩔뚝쩔뚝 가고 있으면 관객들이 이거 굳이 대사로 내가 다리 왜 다쳤는지 설명 안 해도 관객들은 보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자기가 보고 느끼기 때문에 말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느낀다라는 거죠. 영화에서 보통 뭐 이렇게 남녀가 서로 반하는 장면 이런 거 얘기할 때 굳이 무슨 나레이션으로 나는 뭐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이런 식으로 굳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뽀사시한 조명 나오면서 막 음악 막 약간 나나나나 음악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여자 주인공 이렇게 살짝 보면서 웃는 장면 나오고 남자 주인공 약간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첫눈에 반했구나 그거 알잖아요. 그게 영화 연출의 묘미인데 이 영화는 떠들면 소리 내면 죽는다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최대한 대사 없이 보여줌으로 모든 걸 전달하는. 그러다가 가끔 대사가 몇 마디 나오면 우리 아버지 피아노 진짜 아름답게 쳤는데 대사 가끔 한두 마디 나오면 그게 굉장히 깊게 다가오도록 그런 연출 기법에서 좀 천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스릴러나 공포 장르로 쓰기에 너무 좋은 장치죠. 왜냐면은 이게 그 소리를 깜짝 놀라게 크게 하면은 그 변화량이 우리를 놀라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막 공사판이야. 공사판에서 괴물이
안 들립니다 일단. 공사판에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줄여야 되는 상황을 아예 세팅을 했어요. 더 조마조마해. 네, 그러니까 누구도 소리를 못 내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괴물은 소리 낼 수 있죠. 으아 등장해. 그러면은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정말 충격적인 그 데시벨이 또 나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이거는 놀래키기 너무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이 드라마 형태로 가는 영화지만 중간 중간에 확실히 공포 영화 갖고 있는 그 깜짝 놀래키는 연출은 이거는 안 쓰면 아깝죠. 아하. 이 조용한 상황에서 갑자기 소리를 터뜨린다. 발가락 좀 튀어나와줘야 된다. 이건 너무 강력한 요소고 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소리를 못 낸다라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이 괴물 좋게 말하면은 뭐 괴물 나쁘게 좋게 말해서 네, 괴물인가요? 괴물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람부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람부탄 왜 네. 그렇게 부정의했죠? 람부탄처럼 생겼어요. 그게 나쁘게 말한 람부탄 건가요? 껍질 까보셨어요? 근데 그게 나쁘게 말한 건가요? 람부탄을 까다 보면은 딱 괴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좀 그렇게 되죠. 까다 맞아요. 말면은 까다만 람부탄 같은 형태인데 나쁘게 말해서 람부탄을 딱 람부탄맨이 딱 이게 열어요. 딱 열면은 네.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게 경청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경청자라 본인은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저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나랑 세계관이 완전 반대인 사람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안 듣잖아요. 전 그렇지 않아요. 대충 은근히 그렇게 한국 꿈을 묵지 마세요. 저희 분들 전 그렇지 않아요. 안 듣거든요. 일단 네. 말하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듣질 않아. 근데 반대로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입을 없애고 듣는 거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있나? 그럼 괴물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괴물이 약간 외계의 괴물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데서 사는 어떤 괴물이 여기에 지구에 온 걸까요? 뭐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경청하는 자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은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소리마저도 굉장히 낮은 데시벨일 것이다. 소리가 거의 없고 작은 소리만 들리는 데서 그리고 이제 눈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빛이 없는 환경이겠죠. 왜냐면 심해 생명체들 대부분이 눈이 태야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암흑이라 빛이 정말 한 줄기도 없어요. 광자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눈이 있어 봐야 집광을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쓸모 없으니까 빼. 근데 이제 소리만은 듣는 거죠. 소리만. 그러면 매질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리가 조절돼야 되니까.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공기든 물이든. 그러면 그런 건 있는 행성. 네, 매질은 있지만 빛은 없다. 그러니까 심해에 살거나 혹은 빛이 아예 없는 대기가 있는 행성. 네, 딱 그런 곳이죠. 심해보다는 저는 대기가 있는 행성일 것 같아요. 왜냐면 움직임의 그 어떤 날렵함이나 이런 게 약간 심해 느낌보다는 뭔가 좀 지구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러면서 저는 중력이 지구보다 조금 더 강한 행성이 아닐까. 이것도 맞아요. 그렇게 날렵하게 돌아다닌다는 걸 보면 물에 빠져 죽는 걸 보면은 심해는 아니야. 그러네. 근데 또 심해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중력이 있는 행성이에요. 왜냐면은 움직임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작은 행성에서는 평상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중력이 약한 데로 오니까 날아다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굉장히 재밌는 접근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재밌나요? 네, 정말 재밌어요. 이거. 네. 왜냐면 이제 일단 저는 공포 영화 GV는 딱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 아예 눈을 거의 안 뜬 분도 계셔. 아직 GV 시작하는 줄 모르고. 그럼 이분들의 오늘 잠을 못 잤어요. 약간 과장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떻게 약간 의묘감 같은 걸로 조금 여러분들 좀 이렇게 무서운 걸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추측해 아까 그 방귀 막는 방법 진짜 해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이 람부탄들은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어린 시절. 저는 요런 걸 한번 생각했어요. 람부탄의 유년 시절.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되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온 것은 나름대로 좀 어른들일 것이다. 저는 반대로 유년 시절에는 굉장히 작고 약했을 것이다. 근거가 좀 있을까요? 네. 왜냐면은 얘네들이 소리를 보고 뛰어옵니다. 그 뛰어오는 모습이 흡사 제가 최근에 북극 갔다 왔거든요. 북극에 있는 개들이 뛰어오는 거 비슷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과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얘네들이 그 북극에 있는 그 개들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대한 사람 많은 개들.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만 보면 날라와요, 날라와. 근데 얘네가 뭐냐? 컸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어려.
그러니까 소리 나는 쪽으로 놀자고 뛰어오는 거야. 막 늑대같이 생긴 놈들이. 근데 크면서 얘네들이 강력해지니까 놀자고 한번 손 한번 흔들었는데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어릴 때도 무조건 소리 나는 쪽에 가서 신나게 놀자 이러던 친구들인데 본인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놀자고 왔는데 닿자마자 우리 사람 같은 약한 장난감은 주체를 못하는 쉽게 사라지는 거죠. 약간 영화 속에서 사람이 좀 그거군요. 그 고양이 낚싯대 같은 거기에 매달리는 깃털 같은 게 약간 사람인 거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딱한 상황이에요. 아하. 왜냐면 얘네가 뛰어오는 걸 보세요. 얘네들 먹지도 않나 심지어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먹는 장면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3편의 어떤 활로가 일걸 보거든요. 왜냐면 1, 2 다 먹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근데 3편에서 확실해진 게 사람을 먹질 않아. 람부탄 같은 걸 또 먹어요. 람부탄을 까먹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약간 괴물들의 놀이 문화일 뿐이다. 근데 그러면 왜 사람을 향해 뛰어오느냐? 딴 이유 없어요. 놀자는 겁니다. 왜냐? 소리가 나니까. 예를 들어 안 놀잖아요. 안 뛰어와요. 안 노는데 왜 뛰어와? 저는 여기서 약간 생각이 다른데 사실 전 정반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소리가 들리면 그냥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높이는 한정돼 있거든요. 대충 좀 넓게 봐도 20Hz에서 2만 Hz 사이 그 정도의 소리만 들을 수 있거든요. 박쥐 같은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소리를 내고 듣는데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낮은 소리도 잘 내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람이 뭐 해수욕장 같은 데서 해수욕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고래의 소리가 들린다 이런 건 느껴보신 분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고래만 해도 지구에 사는 고래만 해도 사람이 안 들리는 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악당 괴물들, 이 괴물들은 사람의 목소리, 지상에서 나는 이런 정도의 흔한 잡음에 너무나 잘 발달돼 있어요. 이것만 희한하게 지구에서 있었던 생물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뭐 이런 소리에만 이렇게 잘 반응을 하죠. 지구에 있는 소리만. 근데 이건 가능성이 두 가지죠. 첫 번째 가능성. 그 행성도 지구하고 진짜 비슷한 행성이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날만한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행성에서 이 괴물들이 자라난 거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인데 너무 우연에 좀 기대는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괴물들이 교수님 생각하는 건 좀 반대로 저는 이 괴물들이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약간 무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다? 네, 더 좀 기술력이 발달된 외계인들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을 좀 몰살시키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잘 낼 만한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괴물들을 일부러 개발을 해가지고 한번 처음 시작할 때만 하늘에서 막 떨어지잖아요. 이게 약간 우리가 무기 같은 거 많이 나오는 곳에 이렇게 파리약 뭐 이런 거 뿌리는 거하고 비슷한 장면인 거죠. 외계인 입장에서는. 지구에 한번 약 좀 쳐. 그래서 지구에서 이렇게 쭉쭉 치면 그런 괴물들이 우주에서 우르르 떨어진 건데 그게 이제 지구에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휩쓰는 외계인들의 어떤 무기가 아닐까. 그래서 조금 이거 약간 더 나간 생각인데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해봤냐면 지구인들이 내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지구인들이 흔히 내는 소리, 이 사람의 목소리 정도 되는 소리. 이 소리가 이 지구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이 외계인들이 듣기에는 너무 귀에 거슬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지구에서 보내는 어떤 전파라든가 뭐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걸 수신해가지고 외계인들이 외계인 문명을 찾아냈다 이러면서 해독해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이 지구인들이 내는 소리가 전부 다 예를 들면 지구로 따지자면 약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칼로 칠판을 긁는 소리 이런 거 같은 소리로 다 들리는 거야 외계인들이. 그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저런 버러지 같은 행성은 없애버려야 된다. 저거를 놔두면 우주의 성공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몰살시켜버리자. 자, 그래서 이제 그 우주에도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땡스코 뭐 이런 게 있겠죠 우주에도. 거기 부탁해가지고 저런 행성에 사는 놈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뭐 그런 약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거기서 뭘 만들어 왔겠어요. 람부탄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뿌린 게 아니냐.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또 작가님 말이 또 일리 있는 상상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칠판 긁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소름 돋고 뭐 뛰어가서 칠판 긁은 사람을 싸대기를 칩니까? 그러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칠판을 긁으면 귀를 막습니다. 그렇지. 피하죠 좀 약간. 그리고 칠판 긁는 소리를 듣자마자 일어나 싸대기를 치러 가진 않아요. 근데 맞아. 영화를 보면은 괴물들은 귀를 막진 않아요. 손이 있는데 귀를 안 막아요. 그리고 오히려 람부탄을 엽니다. 이건 뭐냐? 그 소리가 절대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닐 것이다. 이걸 여는 거는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는 거예요. 누가 나랑 놀자고 하나? 약간 이런 놀자.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야 놀자.
가끔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만들어주네. 다음 사람.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순수한 친구입니다. 약간 공감하기 어려운데. 귀를 막지 않아요. 네. 우리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심지어 신나 있어. 걔네들 보면은 중간에 약간 걸어다닐 때 리듬감이 좀 신나는 리듬감 좀 있어. 맞아요. 그럴 때 얘네들이 네. 신나서 딱딱 소리를 내. 맞아. 따닥, 그 약간 그 하수구 같은데 지하철에서 그때 이렇게 쿵쿵 소리 내면서 나올 때 근데 약간 탭댄스 느낌 좀 들었어요. 우리도 신날 때 발자국 소리가 이상하게 너무 크게 들려. 우리도 신날 때 투스텝 맞아. 밟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도 맞아. 따닥따닥 하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와! 이렇게 갑자기 또 너무 또 신나는 영화가 돼버렸대. 그럼 약간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영화 보시면서 이거는 좀 과학적으로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요거는 조금은 좀 현실적으로 좀 바꾸려면 요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뒤집는 게 좋겠다. 그런 거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두 가지. 굉장히 사소한 것 하나랑 네네. 그다음에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거 하나를 좀 생각해봤는데 네. 사소한 거부터. 사소한 거부터. 피자를 구하러 갑니다. 네. 제가 대충 시간의 흐름과 날씨의 변화로 네네. 혹은 그 남자 주인공의 수염의 변화로 수염의 지나간 기간을 한번 산정해 봤어요. 그렇죠. 수염의 길이로 산정하기 뭐 좋죠. 근데 약간 놀랍게도 네네. 피자가 너무 깔끔해요. 너무 부패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거는 구워놓은 피자입니다. 구워놓은 피자라는 건 미생물이 있을 거야. 분명히 굽고 나서 꺼내면서 만졌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깔끔하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겉은 깔끔해. 근데 안에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근데 시간이 꽤 지났어요. 여러분 피자 냉동실에 넣어놔도 오래 놔도 못 먹습니다. 근데 상온 보관이다? 이거 이틀을 안 가요. 근데 지금 꽤 오랜 날이 지났는데 그 피자를 먹었습니다. 둘 다 먹었죠. 네네. 어떻게 했습니까? 여주인공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주인공이 악화됐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건강한 남주인공은 버텨냈어. 하지만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에요, 건강이. 약간 좀 식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영화인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잘 기억해 보시면은 피자 먹은 직후부터 여주인공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피자가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비주얼적인 거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으나 영화상의 전개를 보면은 확실히 피자가 안 좋은 상태라는 거는 보여주니까 요건 넘어가는 걸로. 각본가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고려했을 수도 있다. 너무 상한 것 같으면은 입에 넣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안쪽만 좀 이렇게 안 좋았나. 사실 영화상에서 여자 주인공 같은 게 피자 넣을 때 약간 좀 맛없어하면서 입에 넣는 것 같기도 했어요. 좀 보면. 너무 좀 깊이 집어넣고 눈 질끈 감으면서 넣어요. 눈 질끈 맞아. 그런 느낌 있긴 했어요 진짜. 놀랍네. 그게 있었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프리퀄이다 보니까 프리퀄이 뭘 해야 되느냐? 1편이 나오기 직전에 이야기들을 다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예 방향이 다른 영화입니다. 원래 프리퀄에서는 1편에서 괴물은 소리만으로 식별한다. 이런 정보를 과연 최초에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 괴물은 눈이 보이지 않고 물에 잠기면 죽고 소리만으로 사람을 사냥한다라는 거를 알아냈을까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확실히 배제해버립니다. 방구 막는 방법 개발해낸 사람 이런 거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배제해버리니까 그 영화 자체가 아예 다른 장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감독의 어떤 연출에서의 어떤 영향이고 목표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쉬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로 괴물이 반응한다라는 거를 너무 빠르게 알아내요 인류가.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은 인류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대책을 마련할 테니까. 그러면 아마 3에서는 1이나 2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은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리 나는 걸로 반응하는 걸 알았다면 기본적으로 그 헬기로 엄청난 소리를 내서 괴물을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쉬웠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헬기는 계속 날아다니나 마치 약간 조금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저 헬기로 하면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데 괴물도 쫓아가는데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전략적으로 이 소리를 안 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1, 2편에서는 약간 그런 뭔가 물에 들어가면 안 피하면 무슨 독도 이런 데 가면 다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해볼 법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서 그 해답들을 줬다면 1, 2편에서는 근데 이제 이번 프리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배제하고 드라마적인 요소를 좀 강하게 이야기했다.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3에서 아마 좀 그런 부분 좀 해소되지 않을까. 네. 3 제작 보십니까? 저는 이제 3는 들어가는 걸로. 그래요? 네, 감독. 또 할리우드에 있는 또 지인과 연락하셔가지고 얻은 정보이십니까? 아니 1, 2가 너무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 1, 2가 너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3는 거의 확정이 돼 있었고, 근데 이제 감독도 프리퀄은 조금 다른 형태의 영화가 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세계관 안에서 굉장히 드라마를 좀 강조한 형태가 됐고, 그리고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럼 좋았던 거 얘기하시는 김에 아까 영화 평론가적 시점 말씀하셨으니까 이 영화가 특히 1편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했거든요. 그럼요. 제작비에 비해서 이게 사실은 이 감독하신 분이 그 누구죠? 존 크라신스키 그분 원래 그 오피스 시트콤에서 이렇게 좀 잘생기고 재밌는 역할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배우로 인기 많이 끄셨던 분인데 배우로 뭐 웃긴 역할 잘해서 인기 있으면 그건 하지 무슨 영화 연출을 하냐라고 해서 초창기 연출작은 사실은 별로 평이 안 좋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란 듯이 슈퍼메가 히트작을 그것도 공포 영화 장르에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가정을 걸고 찍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부가 나왔죠. 네, 그렇게 찍어가지고 성공을 시켜가지고 놀라운 히트를 하고 2편도 뭐 성적이 괜찮았고 지금 보니까 프리퀄 같은 경우에도 영화 만듦새가 좋아요. 이 영화의 어떤 흥행 이유, 사람들이 이 영화에 이렇게까지 열광한 이 시리즈 전체에 이렇게까지 열광한 이유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1, 2를 보신 분들은 기대감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1, 2를 아예 안 보신 분들이 보면 오히려 만족할 수 있는 영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2를 모르면 오히려 이 영화가 굉장히 새로워요. 근데 1, 2를 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퀄이 해야 되는 목적을 달성하진 않았어요. 영화 분위기도 좀 다르고 막 도시에서 펼쳐지고 막 하는 게. 그렇죠. 보면은 그 중간에 그 남매가 분수 안에 갇혀 있잖아요. 만약에 좀 제대로 된 프리퀄, 뭔가 목적이 스릴러다. 그럼 사실 그 남매가 주인공이면 좋아요. 거기에 있는 남자 오빠가 주인공이고 여동생을 구하러 이제 그 생존하는 그 모습을 첫째 날에 보여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90년대 느낌 아닌가요? 딱 나왔는데 너무 좀 뻔한 느낌 아닌가요? 90년대 느낌 싫어하세요? 아니 뭐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너무 뻔한 느낌 아닌가요? 또 복고가 또 유행이라. 왜냐면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영화 얼핏 딱 보면 그 약간 좀 잘생긴 그 백인 남자 아저씨, 간호사 아저씨, 그 아저씨가 약간 주인공일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잖아요. 그리고 꽤나 오래 살아남고. 너무 80년대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갔으면 진짜 80년대 스타일이지. 그렇게 갔으면. 너무 80년대 스타일. 근데 이 영화는 80년대 바이바이 딱 끊어내고 이 아저씨는 그 정도 역할 하면 충분하다. 중간에 깔끔하게 그냥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확실히 80년대 90년대 스타일 아니고 이 남매도 2020년대 스타일이다. 그냥 보내줘요. 그렇죠. 저는 남매가 좋은 것을 보내드리죠. 보통 영화에서는 남매가 이제 요 주인공 집단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보통 남매 보내줘. 그다음에 우리 훌륭한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또 배우가 한번 나오시잖아요. 마지막에 딱 배 타고 계신 딱 이렇게 잠깐 멈춰 하시는 분. 멋지신 분. 그 마이클 베이하고 상관 있는 영화에 자주 나오시는 분. 그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주인공급인데. 응용이 뭐 그런 뭔가 주인공급으로 할 뻔했다가 또 나중에 배에서 나와. 그냥 뜬금없이 고양이가 거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저는 고양이는 초장에 보냈어야 되는데 얘가 가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진짜 좀 약간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설명 나왔는데 내가 놓쳤나? 어떤 거요? 이 고양이는 왜 야옹 소리를 단 한 번도 내지 않는가? 이 고양이가 보통 시끄럽잖아요. 영화 초반에 나와요. 영화 초반에 이제 일반 고양이는 아니고 이제 이런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용으로 나온 고양이라 얘네들은 언제나 굉장히 정숙하고 얌전하고. 그래서 저 정도로 정숙하다고? 저 정도로 정숙하다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개로 치면 이제 반려견 중에 보호견들 있잖아요. 그런 고양이에요. 그래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스타일. 그거 치면 또 말썽을 또 일으켜. 영화에서.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오늘 뭐 제가 뭐 속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좋은 자리니까. 초반에 살짝 나오죠 한 문장이. 좋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걸로 어떤 게 되게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거 이렇게 잘만 하면이라고 좀 솔깃한 점이 있었냐면 저는 이 영화에서 사실 1, 2편도 그랬고 저도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1, 2편에서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 편에서는 좀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이번 편에서 별로 설명 안 해준다 싶게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 괴물들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상하게 가만히 있는데 소리만 하면 어디서 뭐 쑥 나와. 어디에 있다가 도대체 나오는 것이냐. 안 숨어있지 않나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카메라맨이 숨어있어요. 카메라맨. 카메라 뒤에 있다 항상. 왜냐면 항상 카메라 뒤에 있다. 왜냐면 카메라맨도
보이면 죽잖아요. 소리 내면. 네. 그러니까 카메라맨도 그쪽을 안 비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카메라만 피해서 있다 항상 거의 항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가면 거의 신도림이에요. 쫙 카메라 뒤쪽이 쫙 깔려 있다. 깔려 있어. 대신에 이걸 안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야. 왜냐면 약간 돌잔치나 이런데 촬영 기사 하시고 옆에서 이렇게 막 웃기는 사람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보통 한 2, 3초면 나와요 괴물이. 어. 그 말은 뭐냐? 거의 바로 옆에 있다. 거의 그렇죠. 바로 옆에 있어 계속. 맞아요. 소리를 내면 안 돼. 근데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가 전 진짜 의문이었는데 네. 항상 카메라 뒤쪽이다. 카메라에 안 잡힐 뿐이다. 항상 카메라 뒤쪽에 있다. 잡힐 카메라 때 언제냐? 카메라에 소리를 낼 때. 소리 낼 때만 그때만 카메라 그렇죠, 안쪽으로 그렇죠, 들어온다. 저는 어떤 생각도 해봤었냐면 네. 뭔가 이 괴물은 몸을 굉장히 잘 접을 수 있는 기술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몸의 상당 부분은 다 약간 공기고 아하. 사실 몸을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아주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다가 나와야 될 때가 되면 훅 펴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때렸을 때 지가 날아가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뭔가 특수한 재질로 돼 있겠죠. 굉장히 밀도가 높은 진짜 중력이 높은 행성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돼 있다든가.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 좀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그 약간 좀 그 괴물이 나올 때 어떤 특유한 습성이나 소리 같은 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역시 좀. 그래서 저는 상상이 어려운 거죠. 저는 그걸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는 지구인들이니까. 예. 그렇지만 만약에 평화가 찾아온 다음에 지구인이 승리를 거둬가지고 네. 저 괴물을 표본으로 한 마리 정도 사냥해가지고 붙들고 있는다면 그 괴물이 어떻게 몸을 접어서 숨길 수 있는지 그걸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뭐 약간 좀 접이식 자전거 같은 거 만드는 데나 이런 데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이 좋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신소재. 주차 같은 거예요. 주차할 때 차를 이제 그 괴물을 접는 기술로 아주 조그맣게 접어가지고 아주 좁은 공간에 차를 막 40대씩 막 이렇게 주차를 해놓는다거나 저 괴물에게 그런 기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어쩌면 카메라 뒤편으로 다 숨어있다는 설이 좀 그럴듯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빨리 온다. 네. 거의 식당에서 그냥 사람 부르기 전에 오잖아요. 네. 거의 그런 느낌이나 종업원처럼 식당 서버분들처럼 거의 서 있는 거죠. 항상 서 있는 거 항상 모든 곳에 네.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네. 그게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네, 식당 람부탄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야, 샤리바스! 뭐 이렇게 하면서 누르기 전에 오시는 분이 누르기 전에 육수 넣어드릴까요? 이런 분 있어요. 거의 그런 느낌. 누르기 전에 이미 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밀도가 꽤 높아야 안 보일 뿐이지. 약간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사실 뭐 많은 또 팁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실제로 벌어진다. 람부탄들이 지금 내일 정도에 대한민국 서울에 나타났다. 건대 입구 쪽으로 막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팁. 아까 뭐 아주 뭐 전 세계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방귀 소리 제거법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팁 같은 거 하나 좀 주신다면 어떤 거 유념하면 좋을까요? 어렵진 않은데 네네. 소음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역발상인데요? 역발상이에요. 지금 너무 조용하니까 얘네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시끄럽게 해. 심지어 그거를 애매한 위치에 달아놔요. 애매한 위치. 공중 높은 데 이런데? 이게 애매하게 옥상에서 떨궈놔가지고 손은 안다. 손은 안돼 소리가 나. 진짜 고양이 낚시 진짜 이런 것처럼. 그러면 얘네가 이거를 눈이 안 보이니까 건물을 타고 올라가서 옥상에서 끊지는 못해요. 잠깐만. 얘네들이 진짜 놀자고 오는 거면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 더 좋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구 밀도 높잖아. 외계인 밀도가 높아요. 그럼 위에다 그것만 세팅을 잘해놓으면 도시마다 명물입니다. 명물. 지역마다 약간 다람쥐는 쳇바퀴를 돌리듯이 애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위에 약간 일종의 그 우리 콘서트장 가면은 부천에서 판 거죠. 그럼 괴물들이 모여가지고 람부탄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소리도 나니까. 그리고 관광 명소 같이. 그럼 이제 애매하게 안 보이는 걸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용히 한다. 이러면 안 돼. 오히려 더 시끄럽게 해서 내 소리를 묻어야 된다. 이게 매질 좋은 게 뭡니까? 이게 매질 때문에 다른 게 덮을 수가 있어요. 지금 공기가 있으니까. 보강 간섭, 상세 간섭 한다 이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귀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관객들로부터 질문 좀 받아볼까요? 관객들 분들 중에 질문하시고 계신 분, 뭐 앞에 분부터 뭐 어떻게 그냥 말씀하시면 될까요? 말씀하시죠 앞에 분. 마이크 없죠? 있어. 제가 이걸 봤을 때 처음에 괴물들이 유성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유성 같은 경우는 대기에서 많이 상당 부분이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괴물이 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지구에서도 잘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재질로 될 수 있을까요? 이분 약간 좀 궤도 팬 재질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유심히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대기권의 마찰력을 견뎌내고 지구에 와서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요거는 사실 좀 우리가 인과관계를 뒤집어야 됩니다. 또 뒤집나요? 네, 왜냐면은 왜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지구에 도착했을까? 이게 아니에요. 살아남지 않은 애들은 영화에 안 나오는 겁니다. 훨씬 더 사실 많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근데 그 유성처럼 반짝반짝할 때 다 이제 바이바이 하신 네. 것이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탄 애들 있겠죠. 탄 애들은 아웃. 쓰지 않아요. 영화에 쓰지 않고 살아남은 애들 쓰는 겁니다. 약간 진화론적인 것이군요. 네, 살아남았어요. 강한 놈들이 살아남았네. 근데 얘네들은 살아남았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뜨겁잖아요. 기본적으로 분노가 꽉 차 있는 악과 깡만 남은 애들이 도착한 거예요. 착한 애들은 이미 못 들어왔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했는데요. 저는 아까 얘네들이 소리에 되게 민감하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거기서 착안한 건데 소리가 잘 들리려면 매질에 공기가 많을수록 소리가 전달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작은 소리에 이렇게 민감하다는 거는 자기의 고향 행성에 대기가 좀 희박했을 수 있어요.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작은 소리에도 되게 민감하게 발달한 거 아닌가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구도 자기 고향하고 비슷할 줄 알고 대기의 마찰력 별거 아닐 줄 알고 뛰어들었던 거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구는 공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많이 타 죽은 거예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분노한 거지. 뭐 이따위 행성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한 거죠. 기분 나쁜 채로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리고 자기 고향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자식들 하면서 날뛰는 게 아닐까. 일리 있네요. 네. 아까 또 질문하신다고 손 드신 분, 뒤쪽에 계신 분, 네네. 뒤쪽에. 네. 손드는 자세가 약간 람부탄. 잘 손드셨. 영화를 또 잘 손드셨네. 그 원에서 제 기억상에서는 그 괴물이 지하실 안에서 물에서 잠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 괴물이 진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원래 수영 못하는 애들이 잠수만 해요. 왜냐면 발이 땅에 닿느냐 안 닿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발이 땅에 닿잖아요. 물속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이건 치명적이죠. 그 지하실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뭐 발에 땅이 닿으니까 아쿠아로빅 수준이고, 근데 이제 이 강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땅에 발이 닿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치명적이죠. 약간 좀 수심을 고려하면서 움직였다. 그럼요. 네, 그래서 진화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을 거고, 고작 뭐 몇 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진화라기보다는 약간 눈치. 그렇죠. 1년 조금 더 지났죠, 원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수영 길이로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 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1년, 2년 요 사이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또 아까 앞줄에 질문 받아볼까요? 네, 하시죠. 소리로 괴물 위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저는 사실은 약간의 좀 죄책감이 느껴지는 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답해 주신 거에서 너무 좀 진지하게 경청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약간의 사실 조금은 죄책감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진지한데요. 질문 계속 해주시죠. 최선을 다하고. 그 위치를 잘 찾아낸다는 거는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귀가 두 개가 있어서 위치를 잘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소리를 크게 내서 이 괴물들이 유인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소리를 내면 그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뭐 자동차 회사에서 초음파 센서 이런 거 연구하시나요? 기막힌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힘든 걸 이렇게 슬쩍 떠넘기죠. 아니 진짜 이거 굉장한 발상, 진짜로 저는 저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와, 이거 여기까지 간다고요? 아니 저는 뭐 이거 사실 저는 진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딴 쪽으로 이제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이런 괴물하고 비슷한 게 지구상에 실제로 있는 게 뭐냐.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물 중에 저런 괴물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뭔가요? 소리로만 방향을 감지하고 목표물을 감지한다.
시각은 거의 완전히 퇴화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계가 거의 멸망한다. 이런 동물 저는 박쥐라고 생각했어요. 박쥐 같은 경우에 초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소리가 잘 반사돼서 들리는 것만 듣고 아주 조그마한 벌레가 날아가는 것까지 감지해가지고 다 잡아채죠. 그러면서도 어두운 동굴 속에 살기 때문에 눈은 거의 퇴화되어 있어요. 동굴 외에 높은 데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박쥐는 그 동굴에 매달려 있는 채로 겨울잠도 잘 뿐만 아니라 화장실 사용도 그 상태에서 합니다. 박쥐는 그런 놀라운 숨어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영화 속의 괴물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경험을 했죠. 그런 박쥐가 신체의 대사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에 지나치게 강인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몸속에 바이러스를 각종 다양하게 품고 있어서 아주 오래 버티면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희한한 특징을 박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박쥐가 잘못 튀어나와가지고 사람하고 접촉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희한한 바이러스가 세계에 나와서 퍼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가 퍼지는 과정에서도 박쥐가 전파하는 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 우리 잠깐 그런 생각 한 적 있잖아요. 이대로 가다가 세상 멸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잠깐은 한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 멸망, 전염병의 공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소리로만 감지하고 눈은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생물. 이거 지상에는 박쥐가 이 람부탄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질문이었죠? 질문은 이러한 생물은 방향을 잘 감지해가지고 소리를 기막히게 잘 찾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음으로 가린다라는 게 좀 무의미할 것 같은데 너무 잘 찾는 것 같은데 퇴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질문해야 되나? 제가 이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이렇게 이제 혓바닥이 길어진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문의해야 됩니까? 땡스코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땡스코에 바퀴벌레 개미 퇴치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쥐 퇴치하시는 분들, 박쥐 퇴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박쥐 퇴치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분명히 박쥐 퇴치에 대한 아주 기막힌 노하우를 갖고 계실 거예요. 이분한테 물어보면 박쥐는 뭐 이러한 거 약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내면 혼란에 빠져가지고 지 맘대로 날아다닌다. 그때 뭐 몽둥이를 한 대씩 때리면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노하우를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배워가지고 람부탄 퇴치하는데 사용하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에다 이제 추가로 이제 아마 저도 궁금했던 게 귀가 하나입니다, 이 람부탄맨들이. 근데 이제 하나면은 보통 우리가 두 개라서 양쪽 귀에 들리는 시간차 때문에 방향을 알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들리면 얘가 먼저 듣고 그다음 얘가 듣고 얘가 더 세게 듣고 얘가 약하게 듣기 때문에 이쪽이라는 걸 알아채는 거죠. 근데 람부탄맨들은 얘네들이 하나니까 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하나로 만들었을까 굳이 영화를. 근데 보면은 람부탄 껍질이 열렸을 때 이 귀 형태가 약간 이런 그 깔때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처럼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훨씬 효율적으로 약간 일종의 접시같이 수음을 하는 거예요. 수음을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각도를 얘네가 이제 딱 우리는 이러고 있다가도 이쪽에 소리가 나면 바로 탁 보잖아요. 걔네는 그게 아니에요. 소리가 난다?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두 번째 소리가 나기 전까지 얘네들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소리가 났을 때 소리가 들어올 때 이렇게 돌리면서 어느 지점이 가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를 보면 이게 수음을 해가지고 방향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약간 자 레이더처럼 레이더처럼. 이렇게 보이는 방향에 맞춰서. 물론 두 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근데 두 개로 안 한 이유는 아마 감독의 영화적 상상으로 인간과 똑같이 귀가 두 개면 너무 인간같이 생겨서 괴기함이 덜 할 것 같아요. 약간 귀를 3개나 4개 정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예 더 화끈하게. 분장 오래 걸리. 가끔가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안 될 때는 사람도 하고 해야 되니까 몇 컷 정도는 사람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할로윈 분장 이런 걸로 또 판매도 하려면 귀 4개 달리면 어디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니까. 꽤나 징그럽지 않습니까? 맞아. 눈도 이제 3개 달리면은 약간 뭐 서비스 느낌이 나는데 하나면은 무서워. 콧구멍도 2개, 3개면은 그냥 시원해 보이는데 하나면은 무서워. 그러니까 2개인 게 하나일 때 좀 무서워. 2개인 게 3개일 때보다 2개인 게 하나일 때 더 무서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상실. 그렇지 않을까? 딴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점점 많아지고 있죠. 어떡하죠? 앞에 보통 앞에 계신 분이 좀 제일 용감하시기 마련이시니까 제가 앞에 계신 분 한번. 저 별건 아닌데 그 고양이가 끌고 와갖고
괴물들 있었잖아요. 예. 그 동그란 게 저는 약간 알이라고 생각했고 부화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먹죠. 먹어갖고 그게 맞아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시락이죠, 뭐 도시락.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도시락이죠. 그 고향 행성에서 오면서 하나 싸운 거죠, 도시락으로. 그러니까 영화상에 사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잠깐만, 이거 도시락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당연히 전 도시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새참도 좀 먹어가면서 사는 거죠, 람부탄들도. 새참을 좀 출출하지 않냐? 그래, 좀 먹고 하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그러니까 그 의문을 품을 수도 있구나. 근데 괴물의 주식이 그것만은 뭐냐? 전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괴물의 주식이 그거야, 그 도시락. 그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게 주식이에요. 저 좀 이따 볼까요? 다른 분도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 왜 이렇게 많죠? 여기 앞에 계신 분. 근데 괴물의 주식이 뭐냐는 아마 3편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인데 설명이 전혀 되질 않았어요. 네, 그냥 굉장히 괴기스러운 먹는 장면만을 묘사했고 3편에서 괴물들이 배고파가지고 막 뒹굴고 있을 때 하늘에서 그게 막 우다다 떨어질 겁니다. 도시락 배달 왔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질문. 네. 네. 두 분이 이과시잖아요. 저는 문과거든요. 문과적인 시점에서 저는 영화를 봤을 때 예.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문과 나왔습니다. 저는 둘 다 문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봤을 때 이 사태에 대한 재산적 피해 기준이 얼마나 생길까에 대해서의 약간 고찰을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문과를 굳이 들먹이시나요? 그래서 이과적인 시점에서 저 네네. 괴물들에게 재산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소통 방법을 혹시 구상하신 게 있을지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보상을 받는데 얘네들이 가진 게 거의 몸뚱아리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딱히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네는 잃을 게 없어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요구를 하는 순간 죽어요. 그리고 저는 괴물도 괴물이지만 지금 5번 자리에 앉아 계신 질문하신 분 혹시 뭐 술 한잔 하시다 갑자기 좀 격해져가지고 싸우실 일 있으면 바로 좀 자리를 피하시라. 이분과는 대결을 하시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질문 또 받아볼까요? 제일 앞줄에 계신 분, 남자분. 네,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람부탄끼리도 서로 람부탄 공식 명칭화 됐군요. 영광입니다. 네네, 람부탄. 움직이면서 소리가 날 텐데 발소리라던가 아니면 물건을 건드려서 소리가 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네. 지가 낸 소리인지 남이 낸 소리인지 어떻게 하는 거죠? 괴물들끼리. 그러니까 뭐 괴물들이 뭐 헤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목소리니까 알겠지만 괴물들이 걸어다니다가 내는 발소리라든가 괴물들이 뭐 열받아가지고 어디 건드려가지고 낸 소리 같은 거는 반응해요. 반응합니까? 반응하는데 안 잡히는 겁니다 카메라에. 왜냐면 보세요. 카메라 뒤쪽에서만 왜냐면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는 당연히 카메라맨이. 이놈들이 방송 출연 경험이 많군요. 그리고 괴물들이.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소리 냈어요. 싸다구를 치러 옵니다. 맞아도 사람은 날아가서 찢겨지는데 지들끼리는 튼튼하잖아요. 강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장난으로 막 이렇게 꼬집고 이러는 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소리에 시끄럽게 이래. 딱 치면은 야 조용조용 다니자 이러고 주는 거예요. 또 카메라맨은 거기 없죠. 왜냐? 사람 쪽에 있어요 카메라맨. 그래서 안 나와요. 카메라를 몰랐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카메라맨이 어딨지? 그런 거 신경 너무 신경 쓰면 없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아예 5번 자리? 너무 앞쪽만 가니까 뒤쪽 뒤쪽 한번 다음번에 가겠습니다. 뒤쪽 한번 가죠. 이따가. 일단 질문 하시고. 네. 그 예고에 볼 때 이제 외계인들이 이제 위성처럼 막 떨어지길래 저도 이제 그 외계인들이 우주를 그냥 철대 뭐 정자대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민들레 씨앗 퍼지듯이 끌린 듯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우주에서 그 기압도 견뎌내고 유성의 그 떨어지면서 이제 그 불덩어리도 견뎌낼 만큼 이제 재질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건물도 막 찍고 막 다 찍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주복이 몸의 기압을 외부에서 공기압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우주복도 저 괴물처럼 재질이 그만큼 강하게 제작이 되는 건지 싶어서. 네. 우주복이 얼마나 튼튼하냐? 우주복을 입고 대기권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보통은 사람이 대기권으로 뛰어들진 않고 우주선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아마 우주복은
그 우주선 내부의 그런 압력과 열과 진동을 견디게 되어 있고 보통 이제 내압복을 입거든요. 그 선내 뭐 선외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입는데 이제 그 여압복을 입을 때는 뭐 그 정도만 이렇게 고려를 해요. 우주에는 연이고 몸의 공기가 압력 차이가 네.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우주선에서 정리가 되고 수리할 때. 수리할 때 입는 그 선외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뭐 열이나 온도나 뭐 이런 걸 다 맞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대기권으로 돌입하는 복장은 아니긴 해요. 그 왜냐면 우주에서 견뎌야 될 압력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1기압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잠수복이 튼튼한 걸 입고 바다로 내려가면 뭐 10기압, 100기압 견뎌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잠수복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튼튼하냐라고 하면 그런 잠수복도 한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복이 이런 선외 활동용 우주복이라도 상당히 튼튼하진 튼튼하긴 하겠지만 저 외계인에 비할 만큼 그 정도로 튼튼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식 설정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 행성이 있었는데 중력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어둡고 공식 설정이 있구나.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자신들의 행성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잠깐만 방귀 피하는 방법도 공식 설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네. 떠돌다가 이제 지구를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물론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주에 약간 씨앗이 떠다니듯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네, 그렇죠. 지구에 갑자기 이렇게 한번 휘말려가지고 얘네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뭐 소행성 같은 거 막 타고서 막 돌아다닐 수 있을 거고 뭐 그렇겠죠. 우주에서 살 수 있는. 네. 또 질문 받아볼까요? 네. 어느 분? 뒤쪽으로 좀 가볼까요? 네, 어느 분 해볼까요? 네. 우리 가운데 계신 선생님? 가운데 계신 선생님. 네. 너무 뒤로 못 가서 죄송합니다. 이 계단이 많아가지고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남은 질문은 감독에게 이메일로. 아까 그 강아지 같다고 하셨는데 그 람부탄 친구들이 예. 그러면은 지구상의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지능이 혹시 얼마나 될지랑 그리고 만약에 지능이 높다면 이거를 이제 강아지 마냥 교육시킬 수 있을지가 이게 한국 관객들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지능이 얼마나 되느냐, 훈련 가능하냐. 근데 사실 영화적으로는 사실 이 지능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주세요. 그런데 그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추측. 추측. 3편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활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훈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2편까지 나온 거에서 모든 스릴러 설정을 다 썼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보통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 괴물을 놓고 이 괴물보다 더 악한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물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립시키고 빠져나올 방법을 다 찾았습니다. 그죠? 괴물 약간 무기화하는 그런 인간. 이거를 왜 찾았느냐, 어떻게 찾았느냐 이제 프리퀄에 나왔죠. 그러면 2에서는 이제 그런 생존자들이 모여있고 생각보다 생존자가 많을 것이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생존자는 이제 이들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할 거고 근데 어떤 생존자들은 이들을 무기로 활용하려고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 안에서 인간끼리 두 파가 나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제가 볼 때는 3, 안 나오면 4, 안 나오면 5죠. 왜냐면 이거는 일종의 공식이에요. 인간의 그 아픈 부분을 분명히 드러낼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프리퀄도 인간의 그 인류애적인 모습밖에 안 나왔어요. 누구 하나 악인이 없습니다. 이 안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낄 때만이 결국 인류는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 3에서는 아마 인간의 좀 어두운 면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생존보다는 인간끼리의 대립.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리하자면 지능은 아마도 훈련이 좀 가능할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영화가 아마 될 겁니다. 3 나왔을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거 잘 맞춥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나왔다 영화가 별로야. 내 말대로 했었어. 영화 좋았죠. 내 말대로 했었어야 돼. 영화 좋아요. 패러마운트에서 또 불러주죠. 그러니까 3는 제가 감독한테 좀 얘기해야 되는데 3에서도 패러마운트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기로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떻게 인터넷으로 잘 퍼져가지고 네. 3에서 약간 뭔가 방귀 해결법이다 이렇게 이제 장면으로 좀 들어가서 표현됐다 이러면 이제 대박인 거죠. 그러면 그건 이제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카메라 뒤로에 다 숨어있다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끝나는 거 진짜 그런 거 나오면. 여기요. 네. 오늘 뭐 이렇게 재밌게 지부 시간 이야기해봤는데 어떤 경험이셨습니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다 된 거 같지 않나요? 다 됐어요. 아니 GV가 어떻게 영화보다 짧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GV가 영화가 2시간이면 GV는 한 4시간 해야 돼요. 아니 보세요. 문제가 깁니까? 해설이 깁니까? 약간 궤도식, 네. 궤도식 약간. 아니 보통 문제는 2줄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은 한 4페이지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언어 영역이라면? 네. 국어라면? 지문이 좀 길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언어 영역 아니잖아요. 아하. 네, 어쨌든 그래서 그냥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어떤 이 Quiet Place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가. 그리고 이 영화의 설정에서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억압의 수단입니다. 시작부터 관객을 굉장히 불편하게. 맞아. 예를 들어 눈을 감아봐. 이거는 보통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에서 나옵니다. 눈 감아. 로맨틱하죠? 아니면 혹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너무 많이 떠들 때 선생님이 그런 거 많이 하죠. 혹은 귀 막아. 네. 이것도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은. 맞아. 코 막아도 보통 무언가로부터 지키기 위한 겁니다. 혹은 뭐 방송에서 너무 심할 때. 근데 입 막아는 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폭력으로 보여요. 맞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을 지키거나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로맨틱한 걸 보여주지만 입을 막는다는 건 굉장히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관객들한테 일단 입을 막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공포를 극대화하는 장르라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요 설정 세계관을 가져다 쓰고는 모든 감독들이 굉장히 쓰고 싶을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프리퀄 첫째 날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기존의 여러 클리셰를 많이 했겠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재미있는 건 특히나 그 공포 방정식이 있어요. 인원이 줄어들수록 무섭습니다. 원래 네, 인원이 줄어들수록 예를 들어 이 극장이 지금 안 무섭죠?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무서워요. 그냥 내가 보러 왔는데 오늘 혼자 그 영화관에 영화는 나와. 페로마운트에서 너무 싫어할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럼 막 이거 잘 안 된 거지만 그러면 근데 보시면은 이 공포 방정식을 완전 반대로 해석해서 너무 무서운데 정말 많은 인파가 다 같이 이동합니다. 근데도 무서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소리 없이 이동한다는 게 지금의 어떤 공포 방식을 깬 형태 공포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소리를 차단한 거가 왜 재밌냐면 보통은 시야를 차단합니다. 공포 영화들이. 어둡게 만들고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요. 장롱 같은 거 열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막 여는 막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사실 과거 방식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어둡게 만드는 게 CG에서 유리했습니다. 왜냐면 눈에 잘 안 보여야 이상한 게 티가 안 나요. 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CG가 너무 발달했어.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지금은 보여주고 싶어요. 더 자세하게, 더 뚜렷하게. 근데 그러면은 또 화면에 집중하도록. 그러면 공포감이 사라져.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신에 소리를 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기술에서 CG의 발전과 함께 굉장히 정확하게 자리를 잡은 영리한 세계관이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서 나온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클리셰를 깬 드라마에 가까운 첫째 날이라는 프리퀄. 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 저는 사실 기대보다 되게 감동적이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되게 신선했고요. 그리고 영화 저 겁이 많아가지고 무서운 영화 극장에서 잘 못 보는데 마침 이렇게 TV 때문에 영화 재밌게 보고 또 보고 나서도 이 궤도님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이 어떤 무서움을 털어버렸다라고 할까요? 한결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뭐 람부탄이지 뭐 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재미있게 보셨기를 기원하고요. 또 가셔가지고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음에 또 페러마운트에서 불러주지 않을까요?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